먼저 첫 번째 이야기로 그 시리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8일 날 HTS라고 하죠. 이스라엘, 시리아의 반정부군이 알 아사드 정부군을 이제 내쫓고 차지했는데 앞서서 일부에서도 우리 이유신 PD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HTS의 수장하고 이제 얼굴 틀려고 유럽의 여러 나라 이 지도자들하고 아랍 국가 지도자들이 막 찾아와서 뭐 만나려고 이렇게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줄 서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HTS 사실은 이 미국에서 이 테러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테러 세력하고 이렇게 터도 되는 겁니까? 그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뭐 시리아의 합법 정부로 이제 HTS 정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테러 지원법이라는 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한시적으로 인도적 원조 식수와 식량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이제 그 금융제재나 이런 자산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허가 라이센싱을 통해서 6개월간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승인하면은 테러법이 위험하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잠깐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수와 식량을 한다라는 건데 재밌는 게 요번에 과도 정권 실권전 HTS를 이끄는 그 수장 줄라니입니다. 전 줄라니라는 표현을 쓸게요. 왜냐하면 샤라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보통 줄라니 앞으로 이제 1천만 달러, 146억 원 현상금이 지금 해제가 됐어요. 오호. Most Wanted로 FBI 리스트에 딱 들어갔는데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살짝 가명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좀 희석시키려고 이제 해제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줄라니에서 뭐 알샤란가 그거로 바꾼 게 결국은 현상 걸려서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냐. 왜냐면 저도 언론 기사 보다 이게 아닌데 해서 자꾸 찾아봤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PD님이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테러 지정세인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는 가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원래 동시에 명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킨답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상 테러 국가를 미국 납세자가 지원하는 꼴이 돼버렸다라고 한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리아의 지금 상황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동안 우리가 테러 세력으로 그 지정했던 인간들이 지금 뭐 정권을 잡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또 그 시리아의 대표하고 얼굴 마주대고 대하고 또 회담해야 되고 이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이제 뭐 그만둘 날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의 난맥상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중동 정책의 원죄는 이제 시작일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에서 또 뭐 난장판 친 것도 많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바이든의 중동 정책의 원죄는 아프간 졸속 철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1년차 때 2021년 졸속을 철군했는데요. 그때 공항에서 자산 폭탄 테러가 터져가지고 미군 장병 13명과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170여 명이 이제 숨졌어요. 근데 이 준비 부족으로 막대한 혼란이 지금 발생했는데 더 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철군할 때 이제 도하에서 텔레반하고 미국 정부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철군의 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 텔레반 도하 협정의 핵심은 텔레반이 아프간 내 테러 조직을 소탕하고 은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 테러리스트들한테 은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철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하 협정의 준수는 이제 텔레반이 하지를 않고 오히려 테러 세력의 글로벌 허브 에피센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창궐하게 됐고 모든 테러 기획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동 외부로 이제 투사되는 형국으로 됐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중동 정책이 끝판에서 완전히 이제 노골화된 것이죠. 그게 이제 2020년 2월 29일 날 이제 철군이 시작이 됐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가 그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은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호랑이 떠난 이 숲속에서 여우가 그 왕노릇 탄다고 좀 난장판이 됐는데 한간에는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지하드의 그 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에픽센터처럼 이렇게 이 전 세계 아주 테러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살판난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카데미, 메카 이런 상황이 됐다면서요? 중심지가 돼버렸죠. 허브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AQ의 부활이라고 해요. 알카이다의 부활이라고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는 함자 빈라덴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은 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 트랜스 애틀랜틱 인텔리전스 컨소시엄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의 전현직 그 정보 당국자들 테러 담당자들이 퇴직한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중동에 있는 테러 지도를 그린 거예요. 자료를 정립해 가지고 수합을 해서. 근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90여 개의 순위 시아파 무장 테러 정파를 아프간 현지에서 규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프간에는 소위 해서 테러 3대장이 있습니다. 3대 테러 세력인데 첫 번째가 탈레반, 알카이다, 그다음에 하카니 네트워크가 있는데 현지에서 지금 이 세들이 하나로 이제 뭉쳐가지고 글로벌 칼리프 재건을 위한 지금 기획과 이제 재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탈레반은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의 합법 정부예요. 정권 HTS가 시리아의 합법 정부인 것처럼 그래서 탈레반이 아프간의 합법적 정부를 구성해서 국제사회의 압박, 테러 지정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고 외교적 방어복을 제시하고 지하드 이념 구성 및 테러 작전 인프라 훈련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카니 네트워크 역할은 뭐냐면 원래 다 경쟁 관계였어요. 근데 하카니 네트워크는 뭘 하냐면은 테러 무장 전술 기획, 무장 그 테러 전술 교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수병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일각에서 소멸된 줄 아는 알카이다 있지 않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 알카이다가 지금 장남인 함자 빈 라덴으로 승계가 됐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이제 승계받은 거죠. 아들이 함자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AQ 글로벌 지하드 테러 수출을 확장시키고 오사마 빈 라덴의 레거시와 상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아프간의 이제 테러리스트 3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원래 경쟁 관계였어요. 탈레반, 하카니 네트워크 그다음에 알카이다가. 그런데 이걸 하나로 세력으로 규합한 게 누구냐면 바로 알카이다의 오사마 빈 라덴의 후계자 함자 빈 라덴이 이걸 하나로 지금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미국 쪽 정보 당국자 그 미국 뉴스 따르면 미국 CIA가 2019년에 이제 드론 공격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함자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영국 측 정보 자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죽었어요? 피해 가지고 지금 아프간과 그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제 그러면 하카니 함자 이 승계자가 어떻게 이제 이 어떻게 백정노장들의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하나로 규합할 수 있냐? 그 이제 그 대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오사마 빈 라덴하고 달리 아들은 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당대 이슬람 칼리프, 이슬람 제국 건설을 위해서 테러 정책을 막 그대로 그 자리에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칼리프를 앞당기기 위해서 테러 정파들의 그 어떤 그 투쟁, 그 내부 분열을 봉합하고선 양보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정치력의 기반이 뭐냐? 각 정파와 혼맥으로 연결돼 있어요. 마치 유럽에서 왕가들끼리 전쟁 방지 견제 차원에서 혼맥으로 왕자들끼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저희 혼맥을 보면은 가운데 이제 빈라덴 있고 어떻게 혼맥으로 연결되냐면 함자랑 어떻게 되냐면 저기 하카니 네트워크 수장 그 다음에 저기 탈레반 네트워크 수장들하고 혼맥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해가지고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치력과 거중 조종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과거는 테러 단체는 테러를 공격하고 서로 막 공치살해요. 우리가 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정치 테러의 본질은 테러를 저지르고 알카이다가 했어, 아이스가 했어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통 이슬람 지하드 전사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난 체를 하고 타 정파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아사리판이 있었는데 함자 빈 라덴이 딱 등극하자마자 AQ를 장악하자마자 이걸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 아버지만 하더라도 되게 신중한 사람이라서 한 1000년 동안 거쳐도 좋으니까 뭐 이슬람 제국 건설 1000년 걸려도 된다 하면서 9.11 테러를 승인할 때 5년을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함자 빈 라덴 성질 급해가지고 바로바로 기획을 하고 공은 너네들이 가져. 나는 비밀리에 있을게. 배후에서 거중 조종만 할게. 그래서
그래서 뉴스에 보면 ISK, 뭐 ISS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언론 유명세를 타고 배후에서 지원은 다 AQ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약간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그 딥스테이트처럼 후방에 딱 남아가지고 안 보이는 암흑 칠흑에서 이제 배후 조종을 하고 군수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번 시리아 HTS 기습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킨 거의 뭐 전격전으로 그냥 한 2, 3일 안에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알카에다가 병력 만여 명을 증파시켰어요. 어허. 근데 알카에다 내용은 안 나오죠. 왜 배후에서 지원만 하고 공은 HTS 너네가 먹어. 이런 식의 구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테러 세력들과 협력하는 구도고 지금 순위파만 이게 규합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시아파 테러리스트 대표적인 그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이란 IRGC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지하디스트는 우리 AQ 빅텐트에 다 보여.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왜? 빨리 칼리프 이슬람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갈등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우리 화합해야 돼. 약간 이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이 어떻게 변했냐?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간은 대규모 국가 단위 군사 기지화가 됐어요. 저게 빨간색 점이 저게 테러 훈련 캠프예요. 60개로 증가했어요. 두세 개 있던 거. 과거에 미국이 저거 주도할 때는 테러 캠프 생기면 가가지고 그냥 바로 폭격하고 없애버리는데 지금 60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선진화됐고 했냐면 미국의 어떤 그 군사 그 편제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AQ 알카에다 통합 야전병원도 있습니다. 의무사령부도 있어요. 그리고 AQ랑 ISSK 지금 다양한 정파들이 공동으로 공동작전을 벌일 수 있는 통합 테러 훈련센터도 있어요. 마치 미국 특수부대 그 제이삭처럼 뭐 육해공 해병대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훈련장까지도 갖추고 있다. 한 6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아프간 자체가 완전 테러의 어떤 허브가 돼버린 거, 실리콘밸리가 돼버렸습니다. 알카에다만 살판 났군요. 그렇죠. 사실은 함자 빈 라덴, 내 아버지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964년 당시에 시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말려 죽이려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강물을 거기다 막고 댐을 쌓는 그런 대규모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이 물 부족으로 못 살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작전인데 그 작전의 총책임자가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빈 라덴, 아들 빈 라덴, 손주 빈 라덴, 아주 이 빈 라덴 이 가문이 참 역사적으로 찬란하네요. 그런데 이 함자 빈 라덴이 결국은 이렇게 글로벌 칼리프 제국을 꿈꾸는데 결국은 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 연구 단체에서 이제 이거를 그들의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AQ 2.0 해가지고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이슬람 칼리프 복원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칼리프를 레스토레이션 한다는데 칼리프가 이제 이슬람 제국 건설이죠. 그래서 그게 복원을 위해서는 크게 한 4가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4차 뭐 개발 계획처럼. 그러니까 1단계가 뭐냐면 이슬람 토호국 또는 수장국을 재건한다. 2단계가 2차 아랍의 봄을 재건한다. 그다음에 3단계가 지역 토호국을 이제 하나로 엮어버린다. 그래서 제국을 만든다. 4차가 이제 글로벌 지하드 확장 및 글로벌 칼리파를 완성한다. 칼리프를 완성한다.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가 이제 보면 신규 이슬람 토호국 재건이에요. 이게 이제 연간 목표가 2021년부터 26년까지인데 이슬람 제국 건설을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완전 기초 단계. 주요 거점 국가를 핵심 에미레이트라고 하죠. 토호국으로 재건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란, 아프간, 시리아, 방글라데시아, 그 다음에 예멘, 소말리아, 파키스탄, 말리, 리비아, 이라크, 나이지리아를 핵심 거점 토호국 에미리트로 지정을 했어요. 여기를 갖다 정권을 다 이제 이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저기 저 사진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색은 전시 상태고요. 흰색 깃발은 평시 상태예요. 저런 식으로 전평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기초 작업을 하겠다는 거고 2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입니다. 이게 바로 2차 아랍의 봄, 이른바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지정학적 걱정 국가를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 카메룬,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동아시아 무슬림 국가를 다 하나 복속시킨다는 거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서쪽 아프리카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계획표상은 2026부터 30년인데 사실상 시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랍의 봄을 2차 아랍의 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당겨졌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3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슬람 제국 칼리프 체제로 통합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의 이제 단일 이슬람 체계로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IS가 되는 거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렇죠.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위파 국가, 사우디, 터키, 요르단, UAE, 카타르까지 다 포함시키고, 물론 중앙아시아, 우즈벡,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무슬림 국가들을 통일된 하나의 IS로 이제 이슬람 제국 건설이 목표인데, 자, 그럼 다 건설했어. 이제 뭐 할 거냐니까. 4단계 이제 저게 이제 다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이교도 국가 정벌이죠. 여기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미국, 뭐 비무슬림 국가, 우리 동아시아 다 포함해서 저걸 다 정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4단계 계획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블루프린트를 딱 내놓은 거예요. AQ 2.0가. 엄청난 청사진을 갖고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저것이 그냥 단지 청사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 조직들의 수장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다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충성맹세하고 합의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이슬람 국가 특성이 있는데요. 감독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슬라믹 스테이트 IS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주요 의사결정을 하려기 위해서는 이슬람 국가들은 그 샤리아 종교회의 칙령이 필요해요. 파타라고 그러죠. 그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테러 단체가 테러를 집행할 때 막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만의 그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듀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 관행이 뭐냐면 먼저 테러 집행을 위한 칙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은 어디서 하냐면 샤리아 종교회에서 이제 발부를 합니다. 마치 영장 발부하고 뭐 혹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발부하듯이 시리아 종교회에서 이걸 발부하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리아 그 어떻게 보면 종교 그 의사결정을 이제 하메니가 하죠. 위에 있고 그 하부에 이제 군이 있고 이렇게 딱 쭉 내려가는데 시아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탈레반, 알카이다, 하칸이 이쪽 애들은 어떻게 구성을 짰냐면 최고위층에 이제 탈레반, 알카이다, 그다음에 하칸이가 그 공동으로 주최하는 군사위원회가 있어요. 밀리터리 커미션이 있어요. 그 하부 구조에 시리아 그 종교회가 들어가요. 그 여기에 들어가서 모든 이제 아랍 테러 정파들이 여기에 이제 충성맹세를 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결정 무조건 복종한다는 충성맹세를 했고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리아 회의에서 뭘 결정하느냐?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글로벌 지하드 전략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칙령을 이제 reinforce를 해주는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주로 결정되냐? 칼리프를 위한 이슬람 IS 재건을 위한 군사 편제, 글로벌 전략 수립, 지휘통신, 테러 정파 간 조율 방침, 즉 글로벌 칼리프 단일 대우 전선을 유지하고 그 전에는 막 4분의 5를 각자 알아서 뛰었다면 이제는 이슬람 군대 안으로 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게 최근 시리아 종교회의가 이제 이슬람 군대 창군을 위한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이슬람 IS 군대를 만들어라, 전체를 포괄하는 걸 만들었고 그 자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슬람식 군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my of Imam 메흐디라고 써 있어요. 마흐디. 그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런데 메흐디의 군대라고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슬람 군대 편지를 보시면 그 중심에 AQ가 있어요. 알카에다가 있고 마치 미군이 전 세계 파스처링 해가지고 군사산 어떻게 전략 펼쳐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 보면 뭐 중동에서 중동을 관할하는 사령부가 이제 중부군 사령부, 센트럴 커맨드가 있고 또 우리 동아시아 그 인도 태평양이었는데 이게 인도 패시픽으로 바뀌었죠. 그 인도 패캄이 있고 뭐 유로캄, 아프리캄 이게 사령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 지금 편제된 이슬람이 군대 메흐디의 군대는 AQ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게 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관할 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지역별로 다 군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계열의 테러리스트 11개 정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아락사 순교자 여단 등등 11개 그 테러 단체 있죠. 팔레스타인 단체가. 이게 전부 다 메흐디 직할 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팔레스타인 자유를 위한 이런 뭐 이국가 해법이 안 통하는 거. 이게 메우디 군대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테러 정파들이. 그리고 요번에 시리아를 장악한 HTS 역시도 메우디의 군대 현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각 지역 대장부. 그래서 메우디 군대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의 메시아를 위한 군대인데 메우디 통합군대 창설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시아 순위파 종말론 교리가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시아 종말론은 뭐 12번째 이맘이 내려와서 뭐 메우디가 강림할 때까지 뭐 인피델을 다 척살하려면 이게 시아파고 순위파는 그냥 이슬람 제국 건설 그러니까 메우디 군대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예요. 함자 빈라덴의 등장으로 해서 이 시아파의 어떤 종말론적 교리와 순위파 종말론적 교리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당대 이슬람 제국 건설하다 보니까 메우디가 필요하다. 메우디 군대가 필요하다 해서 메우디를 부르는 군대, 지구 마지막 군대가 이제 창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위파 원리주의 종말론과 결합이 된 겁니다. 시아파랑. 그래서 요번 사건의 어떤 큰 의의는 뭐냐면 함자의 순위파 원리주의, 그 다음에 시아파 원리주의 군대가 결합돼서 지구 정복을 위한, 그러니까 진짜 인피달 제거를 위한 지하드 글로벌 군이 창설됐다라고 보신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중동 정책이나 중동 학자들이 나와서 뭐 이란 시아파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아파 순위파 대결 구도로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 있다라는 걸 요번 그 분석 자료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흐디 12번째 이맘 그 마흐디가 오면은 뭐 그들도 그 이 기독교인들처럼 이제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믿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2030으로 이제 3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청사진대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지금 가열차게 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알카에다에다가 계속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탈레반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보내주고 왜 보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글로벌 칼리프의 든든한 후원자가 조 바이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환장하는데 앞서 미군 철수 조건으로 탈레반 바이든이 도하게 협정을 맺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아프간에서 테러 은시처 제공하지 말고 테러리스트 소탕해라. 그래서 아직도 미국 언론에서는 탈레반이 ISIS를 격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 정보기관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반박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탈레반 정권에게 그 협정에 따르면은 주당 87,0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돼 있어. 주당 위클리 그걸 지원을 하는데 국가 재건 원조 성격으로 주당 4천만 달러, 40 밀리언 달러를 탈레반 정부에 제공을 하고 이 중 70% 중 2천만 달러는 내부 치안 공안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여기 탈레반 정부의 반척 기관인 GDI는 미국에 협조한 아프간 군경 토벌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빤스런하는 바람에 미국에 같이 협조했던 군속들이나 군인들에 대한 생체 정보가 이미 탈레반한테 넘어가서 이들 지금 척살하고 있어요. 누구 돈으로? 미국 돈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어디다 쓰냐? 1200만 달러는 탈레반 테러 병력들이 죽으면 또 그 유족들 연금 있잖아요. 우리 팔레스타인 테러 유족 연금 하듯이 그걸로 또 30%로 1200만 달러가 뭐 투입되는 것이고 근데 도하 협정에 적시된 또 다른 돈이 뭐냐면 4,700만 달러예요. 그게 이제 아프간 테러 세력 제거 용도로 IS를 토벌하라고 이제 대테러 지원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대테러 지원금으로 하칸이 알카이다 지휘부 예산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지도자들 있죠. 쟤네도 월급을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고 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월급들을.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터키와 이스라엘이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중동 질서를 주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아프간에 창건한 메흐디 군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 방송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쿠르드족한테 야박하게 얘기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쿠르드족 가지고는 아프간에 창건하는 메흐디 군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알카이다 2.0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쿠르드족이 아니라 국가 단위 군사 동맹으로 이걸 막아야 돼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우린 빠지겠다라는 거,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이거를?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 단위의 그 결합체하고
소위 얘기해서 트랜스 테러리스트 세력, 칼리프 세력하고 맞붙는 구도예요. 그래서 구도 자체가 이스라엘이랑 터키 같은 국가다니까 국가 자기 영토 바깥에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 그게 터키하고 이스라엘 정도인데 둘이서 합세해서 이 테러 본거지를 쑥대밭을 만들어야 제거를 해야 돼. 괴멸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대결 구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란 어떻게 하냐, 뭐 10월 7일 이후로 이 작법, 뭐 순위 시아파 이렇게 봤는데 2025년에 그 작법은 방정식 중동 질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이션 스테이트 대 테러 스테이트 대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장면전이 확 된 거죠. 그래서 시아 순위파 대결 구도 이건 지금 진부한 과거 얘기고 그럼 터키도 이슬람인데 그럼 믿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스만 투르크 그들은 조금 달라요. 그들의 제국의 영토는 딱 지중해권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지구 정복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래서 칼리프 오스만 제국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전략적 연대를 맺어서 이 테러 스테이트와 전면전을 펼쳐야 된다. 이게 앞으로 남은 이제 이스라엘 그 중동의 안보 과제다라고 보이시고 그 시발점은 이란 제거죠. 이란 폭격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내주던 탈레반에게 보내줬던 그런 이 경제적 지원 일단은 중단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돈 지원 다 끊는 이게 뭐냐 어떤 식으로 아까 표 보셔서 알겠지만 돈 지원하면 또 NGO로 채택해서 또 무슨 여성 자금 뭐 이런 교육 자금으로 나가요. 어디서 많이 보신 거 같죠? 유엔 활동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일단 끊기면 일단 자금줄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러면 과거 미국이 테러와 전쟁 20년 한 것처럼 다시 미군을 뭐 여기다 파병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의 그 노선에서 드러나는데 그 역할을 아마 이스라엘과 터키나 뭐 순위파 국가들이 아마 아프간을 징벌에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불과 석 달 만에 삐삐 공작으로 헤즈볼라를 와해시켰으니까 뭐 얘네들을야 뭐 돈과 무기 지원만 미국이 해주면은 이거는 뭐 1년 안에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